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1년 1회 시행됐죠. 네, 1회 3월달 시행됐고요. 건축 기사 중에서 건축 구조 부분 여러분들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구조는 언제나 그랬듯이 죄송합니다. 자, 건축 구조는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네, 문제 어렵고요.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랑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한 문제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죠. 이 41번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정계수가 숨어 있다는 거. 자, 그 부분이 상당히 키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계수. 자, 우리가 기본정착 길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주어져 있죠. 네. 자, 문제 볼게요. 41번. 다음 그림과 같은 D16 철근이 90도 표준 갈고리 정착되었다면 이 갈고리의 소유 정착 길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소유 정착 길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소유 정착 길이를 구할 때는 기본 정착 길이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가야 돼요. 기본 정착 길이. 자, 기본 정착 길이 우리가 식이 전부 다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LHB. 그죠? 네, 식이 주어졌어요. 자, 식대로 바로 한번 써볼게요. 람다의 루트 FCK 분의 0.24의 그 다음에 베타의 그 다음에 요게 뭐죠? 공칭지름에다가 그 다음에 철근의 항복 강도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항목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0.24의 베타. 우리가 철근 도막 개수라고 하는 이 베타 부분이죠. 베타 부분. 그 다음에 람다 부분. 경량 콘크리트 개수. 람다 부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베타는 1.0으로 주어져 있고요. 베타는 1.0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칭 지름이 15.9mm로 주어졌네요. 15.9mm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철근 항복 강도가 400MPa, 400MPa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람다 중량 계수도 역시 1로 주어져 있습니다. 1.0. 그 다음에 루트. 자, 우리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21MPa로 주어져 있죠. 네, 글씨가 작았고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글씨 작았고, 자, 한참 봤네요. 그죠? 자, 요거 여러분들 계산기로 두들겨 주면 얼마 나오냐면 333.0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착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LDH죠. 정착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뽑힌 기본 정착길이에다가 곱하기 보정계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산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정계수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90도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D16 철근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보정계수 중에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D35 이하, 그렇죠? D35 이하고요. 그 다음에 90도 표준 갈고리다. 90도 표준 갈고리다. 표준 갈고리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표준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에 이 피복되는 부분 있죠? 요 피복되는 부분이 자, 50mm를 넘는다. 피복되는 부분이 50mm를 넘는다. 50mm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보정계수를 0.7을 곱해주게 됩니다. 보정계수 0.7을 곱해줘서 철근의 정착 길이를 좀 줄여줘요. 그죠? 0.7을 곱해준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자, 90도 표준 갈고리에서 요 정착 길이가 70mm로 주어져 있네요. 그죠? 피복 두께가 70mm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D35 이하이고 90도 표준 갈고리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가 50mm를 넘어갔다. 그래서 보정계수 0.7을 최종적으로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보정계수 0.7을 적용을 해주셔야 문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3.09 곱하기 0.7.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233.16이 나오게 됩니다. 233.16mm 이렇게 나오겠죠. 자, 결국 이건 왜 그러냐면, 자, 피복 두께가 두꺼워지면요, 이 정착 길이를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보정계수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35 이하이고 90도 표준 갈고리고, 자, 우리의 피복 두께가 50mm를 넘어가게 되면 보정계수 0.7을 넣어주게 된다라는 개념. 이 개념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됩니다. 나머지 기본 정착 길이는 전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쉽게 풀고요. 요게 가미가 됐느냐 안 됐느냐, 요걸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가 자,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자, 됐고요. 41번 문제. 그래서 41번 문제는 쉬운 듯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42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약한 집안에서 기초의 부동치마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을 옳지 않은 것.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건물 경량하게 해라. 그 다음에 강성을 크게 해라.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멀게 해라. 그 다음에 폭이 일정한 경우 건물의 길이를 길게 해라. 자, 건물의 길이를 길게 하면요. 건물의 길이를 길게 하면 자, 이 밑에 깔려 있는 집안 자체가 자, A 집안 그 다음에 뭐 B 집안 있다고 하면 이 집안 안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치마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자, 이렇게 평면 길이가 짧은 거는 집안 자체의 자, 변수가 작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자, A 집안, B 집안, 뭐 C 집안 여러 가지 집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부동치마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3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것도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네요. 자, 그림과 같은 라멘 구조물의 판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일단 이 구조물은요. 밑에 강절점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힌지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변형이나 그 다음에 이동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 구조물로 일단 판정이 되고요. 판정이 되고 자, 그리고 부정전 차수를 저랑 한번 같이 뽑아보도록 하죠. 자, 부정전 차수 기본적인 내용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정정 차수. 자, 부정정 차수는 기본적으로 반력수에다가 반력수. 네. 자, 반력수에다가 그다음에 부재수를 더하죠. 부재수를 더하고요. 그다음에 강절점수를 더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점수. 여기서 말하는 절점수는 이제 꼭지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지점.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반력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해보면 여기는 자, 뭐예요? 자, 강지되고 있죠. 네, 고정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력이 3개씩 작성이 됩니다. 3개씩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반력수는 총 6개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부재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렇죠? 네, 총 8개가 부재수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강절점수는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절점 부분이 전부 다 힌지기 때문에 강절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강절점수는 제로가 되겠고 마이너스 2 곱하기 꼭지점수 보도록 할게요. 자, 꼭지점수는 자,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7. 꼭지점수는 총 7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2 곱하기 7. 자,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제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안전구조물이면서 정전구조물 이런 식으로 판별이 되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굴축에 대한 세장비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렇죠? 세장비를 물어보는 문제다. 자, 공식이 한 2가지가 여러분들 섞여서 나오고 개념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먼저 자굴축에 대한 세장비다. 자굴축에 대한 세장비다. 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굴축이 어느 축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잡고 가야 돼요. 그렇죠? 양단위 회전단위 부재의 자굴축에 대한 세장비가 뭐냐? 그러면 자굴축이 어느 축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자굴축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보통 긴 변과 어떻게 찾냐면 찾는 법이에요. 자, 단면에서 여기가 긴 변이죠. 긴 변, 여기가 짧은 변이죠. 그렇죠? 긴 변과 짧은 변인데 그러면 X와 Y 중에서 이 긴 변과 평행한 변 요게 자굴축이 됩니다. 자굴축. 만약 여기가 50cm고 여기가 30cm라면 X축이 자굴축이 되는 거예요. 자굴축. 그러면 자, 요 축이 자굴축. Y가 Y축이 자굴축이 됩니다. 자굴축. 자굴축이 된다. 그러면 요걸 축으로 놓고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세장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세장비 람다는 단면 2차 반경 분의 KL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렇죠? 자, 유효 길이 계수와 그 다음에 비지지 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면 2차 단면 2차 반경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단면 2차 반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단면 2차 반경의 식을 한 번 더 변형을 해보죠. A분의 단면 2차 모멘트 I로 변경이 가능하죠. 그죠? KL. 왜요? 단면 2차 반경 I는 루트 A분의 뭐가 됩니까? 단면 2차 모멘트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 길이 계수 K 값을 보는데 양단이 힌지기 때문에 요때 K는 얼마를 준다? K는 1.0을 주게 돼 있죠. 그죠? K는 1.0을 주고요. 그 다음에 비지지 길이 얼마 줘요? 6.6m 이렇게 주어집니다. 곱하기 6.6m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환산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들어가죠.
자, 지금 단면 쪽에 센티메타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메타기 때문에 메타를 센티메타로 바꿔놓고 들어가죠. 그죠? 단위 환산. 그럼 메타를 센티메타로 바꾼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10의 제곱.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루트. 자, 면적. 자, 면적 부분은 자, 요 단면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단면의 면적 30 곱하기 50 들어갑니다. 30 곱하기 50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단면의 2차 모멘트 12분의 BH 3승이죠. 12분의 BH 3승이에요. 옆에다가 좀 써놓을게요. 12분의 BH 3승입니다. 그죠? I는요. 그죠? I는 12분의 BH 3승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B를 뭘로 잡고 H를 뭘로 잡을 것이냐? 자, 축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하면 B는 요게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H, 높이가 되겠죠. 원래 여러분들이 늘 푸는 방식이 있었죠. 단면 2차 모멘트. 그럴 때는 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거를 B를 보고 요를 H로 보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축이 자 돌아갔기 때문에 자 여기가 Y가 축이 돌아간 경우에는 요게 B가 되고 요게 H가 돼서 풀이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 값이 우리 얼마 잡혀요? 50을 잡히고 H가 30을 잡히겠네요. 12분의 B 값 50. 그 다음에 H의 3승을 해주면 되겠죠? 30의 3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고 두들겨 주시면 얼마가 나오면 76.21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좌굴축을 찾아주는 것이 여러분들 포인트가 되겠죠. 좌굴축. 그러니까 좌굴축을 찾아줄 때는 긴변과 평행한 축이 좌굴축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좌굴축을 찾으라고도 하기로 하고 약축을 찾아라 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죠? 자, 요건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45번. 자, 이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 하나 나왔다 하면 뒤에 간단한 이론 문제가 나오네요. 자, 45번.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개시점과 종료점에 용착금속의 결함이 없도록 임시로 부착하는 거 뭐죠? 엔드탭. 그렇죠. 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시공 쪽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내진 부분에서 골조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다음 각 구조 시스템에 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모멘트 골조 방식. 자, 수직 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 골조가 저항하는 구조 방식이다. 그래서 횡력과 수직 하중을 모두 골조가 전부 다 구성하는 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겠고요. 2번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 횡력에 대한 저항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켰다. 그죠? 자, 모멘트 골조 방식이긴 한데 연성을 증가시킨 방식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이중 골조 방식.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전단벽이 연성 모멘트 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방식이요. 네, 틀렸죠. 자, 이중골조 방식은 뭐냐면 원래 골조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수직하중을 받고 전단벽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수평하중, 즉 횡하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중골조 방식에서는 횡력의 전부를 전단벽한테 부담하지 말고 횡력의 25% 이상은 자, 전단벽 말고 골조가 그냥 받으세요라고 자, 나온 것이죠. 그래서 25% 이상을 골조가 부담을 하고 그죠? 네. 골조. 그죠? 골조가 부담을 하고 연성 모멘트 골조와 조합된 형식이 아니고 25% 이상은 골조가 부담을 하고요. 그죠? 골조가 부담하고 나머지 횡력은 누가? 전단벽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단벽과 조합되어 있는 구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중골조 방식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골조라고 하는 놈은 자 수직력을 받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수직력을 받고 그 다음에 전단벽이 일반적으로 횡력을 받아요. 근데 이중골조 방식에서는 전단벽한테 모든 횡력을 부담하지 말고 자 골조에서 25% 이상을 부담을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전단벽이 나머지를 견뎌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도 골조 정확히 표현하면 횡력이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 모멘트 골조. 그죠? 연성 모멘트 골조. 연성 능력을
확대한 연속 모멘트 골조와 그 다음에 전단벽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구조 방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건물 골조 방식.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저항하고 지진 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 저항하는 구조 방식. 요게 이제 기본 타입이다. 요게 기본 타입인데 이중 골조 방식으로 가면 자, 모든 전단 하중 즉 횡하중을 전단벽이 부담하지 말고 자, 골조가 좀 부담해 달라라고 하는 게 이중 골조 방식이에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47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47번 문제를 가면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합성보 A의 슬래브 유호폭 자, 유호폭을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슬래브의 유호폭은 기본적으로 자,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짜고 이 중에서 작은 값을 슬래브 유호폭으로 잡는 거예요. 작은 값.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잡는다? 양측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양측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중심간 거리. 그죠? 자, 요걸 먼저 잡아요. 양측 슬래브, 이 슬래브, 요 부분 슬래브와 요 부분 슬래브와 요 부분 슬래브. 자, 중심간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3천, 3천 똑같으니까 이 거리도 얼마가 돼요? 3천이 되겠죠. 3천. 자, 중심간 거리 3천이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스펜의 4분의 1. 보스펜의 4분의 1이다. 보스펜의 4분의 1. 4분의 1이다. 여기서 말한 보스펜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그죠?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요게 보죠. A라는 보죠. 그러니까 보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의 길이. 자, 지점과 지점 사이 거리. 그래서 7,200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7,200에 곱하기 4분의 1. 자, 요걸 하면 얼마 나오냐면 1800이 나오게 됩니다. 1800mm.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둘 중에 작은 값을 골라라. 1800mm. 2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요. 48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네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계산 과정 자체가 상당히 자,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인내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등변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의 최대 힘 모멘트 맥스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단순보의 최대 힘 모멘트 맥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힘 모멘트 맥스가 작용하는 점이 어디냐부터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요. 작용점이 어디냐. 작용점이 어디냐를 찾고 이 작용점이 발생을 하면 거기를 끊어서 자,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작용점이 어디냐를 찾을 때는 자,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구간은 전단력이 제로인 지점을 찾는 겁니다. 자, 요런 일단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풀이 과정 반력 산출부터 진행을 합니다. 반력 산출부터 진행을 하자. 자, 우리는 이제 처음에 작전을 짤 때, 자,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모멘트가 최대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서 모멘트가 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끊어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 모멘트, 자, 여기서 반력은 A 값의 반력, 그죠? A 지점의 반력만 구해놓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반력 산출하자. 구체적으로 보면 RA를 산출하고 출발하자. 그렇죠? RA 산출을 하자. 자, 그러면 RA 산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대쪽의 모멘트 지점이 제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시그마 모멘트 B는 제로입니다라는 식을 갖고 진행하죠. 네, 흰 평형식을 갖고요. 자, 모멘트 B는 제로입니다라고 해놓고요. 여기에 RA가 이렇게 잡혀 있고 RA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모멘트 B로 돌려주게 되면 플러스 방향으로 돌게 되고 그 거리는 8m의 거리로 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시그마 모멘트 B는 첫 번째 잡히는 것이 RA 곱하기 8m 여기 하나 잡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변 분포화 중에 하나 있는데 이 등변 분포화 중에 이렇게 잡혀있죠. 삼각형 형태로요. 삼각형태로 메타당 30kN이 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돌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돕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기호부터 붙여놓고요.
기호부터 붙여놓고 여기서의 힘의 전체 합력이 얼마냐? 30 곱하기 6인데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가 되겠네요. 그죠? 30 곱하기 6에 곱하기 2분의 1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뽑습니까? 삼각형은 자 전체에서 요걸 3등분하자. 3등분하고 합력은 요 지점. 그렇죠? 요 지점 3분의 2 지점 꼭지점에서 3분의 2 지점 또는 자 긴 변에서 3분의 1 지점에다가 잡아줍니다. 그죠? 합력이 작동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가 2m가 되겠죠? 3등분 했으니까. 그러면 요 합력이 작동하는 거리는 4m가 되겠네요. 그러면 거리 4m 이렇게 잡아주죠. 자 이렇게 잡으면 자 RA는요. RA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RA 놓고 계산을 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45kN이 나와요. 45kN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적어놓고 할게요. 네. 자, 요거는 뭐 거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 문제는 45kN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첫 번째 단순보의 최대 힘 모멘트 맥스가 작용하는 점은 어디다? 전단력이 제로인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S0가 자 S0가 나타난 지점이 어디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겠죠. 자 무조건 우리가 전단력의 최대값이 작동하는 곳은 어디냐면 자 지점에서 최대값이 작동합니다. 그럼 지점부터 우리가 플러스의 전단력이 나왔다가 점점 빠지면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나타나요. 그 지점을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45kN을 먼저 한번 잡아주고 그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정말 어려운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 삼각형은 자 요렇게 삼각형 포지션 돼 있을 때와 요렇게 포지션 돼 있을 때와 요렇게 포지션 돼 있을 때 요 힘이 다 달라요. 30kN이. 그죠? 힘이 전부 다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느 x지점까지의 x지점의 자, 요 변의 길이를 구해서 요 힘을 잡아줘야 되는데 요 변의 길이는 어떻게 우리가 또 잡아주느냐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죠? 자, 전체적으로 얘가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가 몇 메타냐면 6m로 잡혀 있어요. 6m로 잡혀 있고요. 6m 잡혀 있고 자, 그리고 여기가 30이죠. 30. 그렇죠? 30kN니까 메타당 30kN. 6m하고 30입니다. 그러면 6대 x는 또 30대 x. 뭐 이런 식으로 또 방정식이 하나 세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냐면 자, 요 길이 바로 포지션 갈게요. 전체 30 중에서 자, 요 비율만큼 전체 6에서 요 비율만큼이 요 길이가 되게 돼요. 전체 30에서 자 여기에 자 힘의 크기는 전체 길이 6에서 이렇게 x만큼 빠져나온 만큼의 길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30분의 뭐가 돼요? 저 6분의 x만큼의 힘의 크기를 갖게 되죠. 그렇죠? 6분의 x만큼의 힘의 크기를 갖게 돼요. 네. 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제가 잠깐 비례식 잠깐 볼게요. 자 여기가 y다. 우리가 구하자는 y다. 그러면 y 대 30은 그죠? y 대 30은 우리가 요 y는 x에 걸려 있죠. x 대 뭐가 되는 거예요? 6m 이렇게 되는 거죠. 6m.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자 1로 넘겨보죠. 30에 자 y는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죠. 그죠? x 곱하기 30 그리고 요건 나누기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죠. 6분의 30의 x 저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간략하게 과정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 힘이 자 30 곱하기 6분의 x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또 x가 되겠죠. 곱하기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의 이 크기 합은 또 나누기 2분의 1이겠죠.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자 최종적으로 뽑아주게 됩니다. 요게 뭐가 됐을 때 제로가 될 때에 저 x 값을 좀 갖고 싶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요 과정에서 x를 풀어주면 x는 얼마가 되면 루트 18이 나와요. 네, 참 대단한 이 문제예요. 대단한 문제입니다. 루트 18이 나와요. 자 x는 루트 18이 나옵니다. 자 그럼 x는 루트 18이 나왔다. 이제 드디어 거리가 탄생했네요. 그죠? 거리가 드디어 탄생했다. 자 거리가 탄생했다. 자 여기의 크기도 얼마예요? 30 곱하기 자 6분의 루트 18이 되겠네요. 그죠? 30 곱하기 6분의 x였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떤 지점이 돼요? 여기 지점이 루트 18 지점이 되네요. 오케이. 자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끊어요. 그죠? 요 지점에서 이제 최대 힘 모멘트가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를 끊어서 자, 요 부분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모멘트 맥스를 구해보자. 모멘트 맥스 구해보자. 자, 모멘트 맥스 구할 때 요 부분을 구하는 거죠. 좌측 부분. 자, RA가 45kN이 나왔어요. 얼마의 간격으로? 루트 18의 간격으로. 그죠?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네요. 그죠? 플러스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5kN 곱하기 루트 18. 네, 이렇게 하나 잡히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잡히는 게 뭐예요? 요거죠. 이제 요걸 잡아야 되죠. 그죠? 요 합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죠? 합력 잡죠? 그러면 요 밑변 길이가 루트 18입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도니까요. 마이너스 잡아놓을게요. 자, 루트 18에다가 루트 18에 자, 합력이 거기 윗변. 그죠? 윗변 30 곱하기 6분의 루트 18.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계산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계산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갖고 힘을 잡습니다. 힘을 잡고 그리고 또 거리를 잡아야겠죠. 모멘트니까. 모멘트 거리 잡는다. 요걸 3등분해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3등분한 요 부분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요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면 자, 전체 루트 18 중에 3분의 1 거리만큼에서 요게 돌겠죠. 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요. 자, 그러면 루트 18에 곱하기 3분의 1의 거리에서 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값이 나옵니다. 127.28 127.28로 나오겠죠. 자, 계산기에 따라서 바로 90루트 2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127.28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20.28 부분이 매칭되는 걸 찾으세요. 25 곱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25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90 곱하기 루트 3, 90 곱하기 루트 2 했을 때 매칭되는 값 찾는다? 그럼 매칭되는 값이 뭐냐면 90 루트 2가 매칭이 됩니다. 계산기에 따라서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저 값을 곱해봐서 요 값이 나오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었죠. 계산 자체가 엄청 오래 걸려요. 이런 문제는 한 5분 이상 걸려요. 여러분들 직접 풀라고 하면.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 문제 푸는 순서는 먼저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그림과 같은 등변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부의 최대인 모멘트는 뭐냐? 그럼 최대인 모멘트가 작동하는 점은 전단력이 제로인 지점이겠구나. 그러면 어딘가 전단력이 제로인 지점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전단력이 제로인 지점을 찾는 첫 번째 단계, 자, 반력 구합니다. 반력 구하고 여기서 어딘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A 반력만 구하고 갑니다. 그죠? A 반력만 구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이 0인 지점을 찾는다. 전단력이 최대인 지점은 지점 부분이다. 반력 부분이다. 반력 부분에서 빼나가면서 찾는다. 그죠? 자, 그래서 S0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진짜 어려운 것은 자, 여기서 여기에 찾을 때 이 높이를 구하는 게 어려웠다. 그죠? 비례식으로 해서 이 높이를 찾고 들어가줘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찾았으면 끊어서 그분에 대한 모멘트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난이도 최상.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49번. 자, 보의 재질과 단면의 크기가 같을 때, 자, 이 문제는, 자, 죄송합니다. 자, 네, 여러분들 이게 이 분필 지우개가 떨어지는 거는 좋은 징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떨어질 거를 미리 분필 지우개가 떨어져 준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좀 기왕에 분필 지우개 잡은 김에 싹 한번 지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소량이 많아서 새 지우개가 거의 없네요. 자, 49번 보의 재질과 단면의 크기가 같을 때 A보의 최대 처짐은 B보의 몇 배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이 문제는 지금 등변 분포화 중이고 단순 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맥스 값을 먼저 갖고 들어가자고요. 델타 맥스는 384 2i분의 5 오메가 L 제곱이죠. 그죠? 오메가 L 4승이죠. 오메가 L 4승. 그죠? 네. 5 오메가 L 4승입니다. 384에 5 오메가 L 4승. 그죠? 5 오메가 4승이죠.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네. 요건 큰 의미 없다. 자, 그래서 요건 다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A보의 최대 처짐은 B보의 몇 배인가 라는 걸 물어봤죠. 그러면 자 델타 A 부분을 먼저 묶어볼게요. 384 2i 그죠? 네, 재질단면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O에 오메가는 그대로 오메가 잡혀있고 여기 L4승 그대로 잡혀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델타 B 자 델타 B를 보면 384 자 2i분의 5의 오메가는 얼마 잡혔어요? 2오메가로 잡혀있네요. 2오메가 잡혀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2분의 L이고 4승 이렇게 잡혀있네요. 자, 요게 뭐하다? 네, 자 A보의 최대 처짐은 B보의 몇 배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델타 A 대 델타 B, 델타 A 대 델타 B를 갖고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똑같은 걸 다 지우고 가자고요. 우리 요거 다 지워버립시다. 다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자 바로 들어갈게요. 오메가 L 4승 대 뭐가 됩니까? 2 오메가 L에 곱하기 2분의 L의 4승 이렇게 들어가죠. 네. 자, 오메가 L의 4승인데 여기서 오메가도 그냥 지워질 수 있겠죠. 오메가 지워지면요. L 4승 대 뭐가 나와요? 2의 4승 16이네요. 그죠? 16분의 L 4승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되네요. 그죠? 다시 풀어보면 L 4승 대 자 여기 뭡니까? 요거 8이 되네요. 8분의 그죠? 8분의 L 4승이 되겠죠? 그죠? 8분의 L 4승 요 스몰 L입니다. 그럼 스몰 L로 바꿔주세요. 자 스몰 L 뭐 물론 큰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지만 스몰 L 4승 지워볼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1대 8이 되죠? 1대 8. 자 그러면 요걸 바꿔놓으면 1대 8 몇 배예요 이게? 8배네 8배. 그렇죠? 자 A보의 최대 처짐은 B보의 얼마냐? 1대 8. 자 1대 8분의 1이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1대 8분의 1이죠. 1대 8분의 1.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대 1이 되는 거죠? 8대 1. A보는 B보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이 처진다? 8배가 많이 처진다.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입니다. 자, 50번 문제는 단순 공식 암기형 문제죠. 단순 공식 암기형 문제. 자, 우리가 그림과 같은 원통 단면의 핵반경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여기가 내경입니다. 그죠? 내경이고요. 내경. 자, 내경이 2분의 D 합쳐지니까 스몰 d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외경이죠. 외경. 그래서 라지 2분의 D 하니까 외경은 라지 D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내경의 스몰 d와 외경의 라지 d가 잡혀 있다고 하면 이때 원통형 핵반경은 정답은 4번. d제곱 플러스 스몰 d제곱 나누기 8d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네, 이건 단순 자 공식 암기형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51번 문제 풀이하기 전에 지우고 가자. 자, 51번 문제는요. 지우개를 좀 교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우개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교체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데 더 선명한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볼게요. 금방 교체합니다. 네, 금방 교체한다. 4개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케이. 다 교체했습니다. 네, 금방 교체했죠? 그죠? 자, 다음 그림에서 파단선 ABFCD의 인장제 순단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순단 면적 구하는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배치네요. 그죠? 업무 배치. 그죠? 업무 배치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배치를 풀 때 우리가 기본식 자 순단 면적 AN은 강제 총단 면적 AG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구멍의 개수 그 다음에 구멍의 직경 그 다음에 단면의 두께 NDT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시그마 자 4G에 그죠? 4G분의 뭐가 됩니까? S의 제곱 그리고 단면 두께 T 이렇게까지 그죠? 요 기본 공식 갖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자 AG 그죠? 전체적인 자 면적 단면의 면적이죠. 전체 단면적의 총단 면적. 요 총단 면적 풀 때는 인장제 두께는 6mm입니다. 요거 푸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죠? 두께를 갖고 있는 놈이에요.
두께를 갖고 있는 놈이다. 자, 그러면 두께를 갖고 있는 놈이다. 요 두께가 얼마 주어졌어요? 6mm 주어졌다는 얘기죠. 6mm 주어졌어요. 그럼 요걸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요걸 구하라. 그럼 여기 길이가 지금 여기에 포지션이 돼 있네요. 자, 그럼 보자. 요 길이 40에 플러스 40에 플러스 80에 플러스 40에 자, 곱하기 몇 미리? 6mm. 자, 그 다음에 구멍 개수 몇 개? 3개. 자, 그 다음에 구멍의 볼트 지름 D는 22. 그 다음에 두께 얼마? 인장지 두께 6mm. 좋네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서부터 문제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B와 F 사이, 그 다음에 F와 C 사이에 자, 요 부분, 자, 뒷부분을 구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에 세로 부분에 우리가 자, 간격이 들어갑니다. 볼트 중심 간격인데 수직 부분이죠. 볼트 중심 간격 수직 부분, 여기 G라고 표현하고요. 여기가 G1, 그 다음에 이게 또 공교롭게도 다르네요. G2 이렇게 표시하죠. 이 두 개를 풀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트의 자, 수평 간격 S는 하나로 80으로 통일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들어갑니다. 자, 4의 G1을 먼저 풀어볼게요. G1은 얼마야? 곱하기 40mm. 자, 분의 S는 똑같죠. 80의 제곱. 그 다음에 두께는 똑같아요. 두께 얼마죠? 6mm.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개가 더 있네요. 지금 시그마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4 곱하기 G2 얼마? 80mm. 그 다음에 S의 제곱 80의 제곱. 자, 그리고 두께 6T.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거 계산기로. 자, 계산기 뚫어보니까 그 계산기가 거의 한계점에 다다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요 계산하면 1,164mm 제곱. 네. 요 공식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G와 S의 위치를 알고 있느냐. G는 수직 부분, S는 수평 부분.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네, 그냥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한 문제 한 문제가 쉬운 문제가 없고 계속 네, 딱딱 걸려드는 문제들입니다. 네. 자, 그림과 같은 독립기초에 N은 480kN, 하중은 480kN이고요. 모멘트가 96kN 메타가 작용할 때 기초 저면에 발생하는 최대 지반 발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최대 지반 발력 시그마 맥스를 구하달라는 얘기고요. 시그마 맥스는 기초판 면적 A분에 작용하는 하중 P에다가 플러스 단면 개수분의 자, 모멘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작용하는 하중 간단하게 480kN으로 나와 있고요. 48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기초판의 면적, 기초판이 요거죠? 그죠? 기초판 면적 2 곱하기 2.4 이렇게 들어갑니다. 2 곱하기 2.4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면 개수는 6분의 자, 요거 단면 개수죠? 6분의 BH 제곱 이렇게 뽑는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요거 주의할 게 있죠. BH를 뽑는데 항상 밑에가 BH 같은데 우리는 이거 뽑을 때 이 세로가 B를 잡고 요거를 H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거? 자, B를 뭘로 잡아? 2m. 그 다음에 H를 2.4m로 잡고 들어갑니다. 그죠? 자, 요거 주의하라고 해서 항상 요거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모멘트는 얼마 잡혀 있어요? 96kN 잡혀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옵니까? 150kN. 150kN per 메다 제곱 이렇게 나오는 문제네요. 네. 정답이 얼마죠?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 문제네요. 네, 53번.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정교하게 어려운 문제만 나왔네요. 그죠? 자, 53번.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A 부재의 부재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A 부재의 부재력. 자, A 부재의 부재력을 뽑아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해준다? 잘라줍니다. 그죠? 잘라주죠. 잘라준다. 잘라주고요. 항상 절점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자, 힘의 자, 방향을 일단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발력을 구해주죠. 발력을 구해줍니다. 자, 발력을 구해주는데 어차피 자른 거 왼쪽을 갖고 우리가 계산할 거니까 이쪽 한쪽 발력만 구해주면 되죠. 근데 트러스에서는 항상 대칭되게 하중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편해요. 전체 수직 하중을 반으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20, 40, 80, 80kN이죠. 80kN 반으로 나눠준다. 40kN. 그 다음에 40kN의 발력을 이렇게 나눠 가져요. 그죠?
자, 다 됐죠. 자, 이제 자, 우리가 트러스의 각 절점은 힌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힌지에서의 모멘트는 제로다 라는 걸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힌지 부분 여기를 잡고 풀겠습니다. 자, C점이라고 놓고 풀죠. 자, 그럼 모멘트 C는 자, 힌지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자, 모멘트 C는요. 자, 먼저 반력 부분부터 갈게요. 40kN이 이런 식으로 시관점을 3m의 간격으로 돌고 있죠. 시계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자, 그러면 40 곱하기 얼마? 3m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kN는 그대로 직선을 꽂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외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부재는 몇 메타 간격으로 이렇게 돌고 있네요. 역시 시계 방향이네요. 4m 이렇게 도네요. 자, 시계 방향 플러스의 A 곱하기 4m는 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A를 여기 산출해보죠. A 산출하면 최종적으로 얼마 나와요? 자, A 산출하면 4분의 자, 뒤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40 곱하기 3 얼마예요? 이렇게 자, 저는 암산은 못합니다. 마이너스 30kN 이렇게 들어갔죠. 오,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장으로 잡고 즉 절점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방식이 인장으로 잡고 출발하는 것이요. 근데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아, 이 부재는 마이너스 부재구나. 즉 압축 부재구나 라고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럼 30kN의 마이너스다. 그러면 압축이구나.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54번 문제 또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 이용하고 좀 틀어서 나왔어요. 좀 틀어갖고 그죠? 좀 틀어갖고 나왔고 많이 당황했는데 그 옛날에 나왔던 문제 이용하고 똑같이 풀어줘야 돼요. 네, 똑같이 풀어줘야 된다. 자, 54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단면의 전단력 40kN이 작용할 때 A점에서 전단 응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단 응력을 구할 때 그 축상에서 멀어졌을 때 부분의 전단력 구할 때는 자, 1차 단면 모멘트, 1차 모멘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자, 전단 응력 A지점이죠. A라고 할게요. 전단 응력 A는 자, 단면 2차 모멘트 I에다가 단면폭 B를 자, 분해. 자, 그리고 S 부분 자, 작용하는 전단력이 되겠죠. 작용 전단력 S에다가 자, 단면 1차 모멘트 G 이렇게 곱해줘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작용하는 전단력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겠죠. 그죠? 40. 자, 요거 한번 분기해야 되니까요. 자, 분기하는 거까지 하고 이제 숫자 넣을게요. 곱하기. 자, 요 G를 좀 분기해 볼게요. 단면 1차 모멘트는요. 단면 1차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예요. 면적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 이렇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면적 산정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지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기를 끊어주고요. 그죠? 끊어주고 자, 요 면적을 우리 단면일차 모멘트 뽑을 때의 요 면적 갖고 합니다. 자, 요 면적 제가 단면일차 모멘트 H라고 할게요. 단면일차 모멘트의 무면적 H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생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축. 그죠? 또 하나의 축이 생기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도심까지의 거리는 자, 중립축 N을 잡아 놓은 거에서 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거리. 자, 그러면 여기를 반으로 나눠 놨기 때문에 요 거리는 얼마가 돼요? 5cm가 되겠죠. 5cm가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15cm가 되네요. 15cm. 자, 이거 좀 이따 놓고 풀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AG의 제가 편의상 곱하기 Y. 자, 이렇게 놓고 풀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단면이차 모멘트 12분의 BH 3승 요거는 전체로 크게 놓고 풀어요. 전체를 H. 그 다음에 여기를 B 이렇게 놓고 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 그죠? 네, 요거 B도 그때 놓고 풀면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요. 또 재밌게 메가파스칼로 문제 주어졌어요. 메가파스칼로 문제 주어지면 얘는 뉴턴 퍼 밀리메타 제곱이기 때문에 밀리메타 단위와 뉴턴 단위로 죄다 바꿔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안 그러면 마지막에 뭔가 헷갈리고 찜찜하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죄다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작용 전단력이 40kN인데 자, 뉴턴으로 바꾸자. 곱하기 10의 3승 청곱한 거죠. 그 다음에 AG는 얼마예요? AG는 자, 요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20cm에 곱하기 얼마? 10cm. 근데 꼭 밀리로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200mm 곱하기 100mm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심으로부터 거리, 요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 거리를 얘기를 하죠. 자, 요 거리를 얘기를 하면 얼마예요? 10에 5cm, 15cm인데 밀리로 갑니다. 150mm. 150mm. 자, 그거를 12분의
12분의 자 B값 20cm인데 200. 자 그리고 전체 통으로 간다 H를 400이죠. 그죠? 400. 400에 3승 곱하기 다시 뭐 해줘? 폭 200. 됐습니다. 네, 다 넣었죠? 자, 이렇게 넣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딱 두들겨주면은 0.56 메가파스칼. 0.56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를 구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죠? 단면일차 모멘트. 단면일차 모멘트 구할 때, 자, 요점 우리가 구하고 전에 A점에서 딱 끊어서 윗부분의 면적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축을 형성하고, 이 축과 다 도심까지의 거리. 네, 이 부분이 도심이 형성되는 자 축선이기 때문에 요 축선에서 요 새로 생긴 축선까지의 거리를 자 도심까지의 거리를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문제 유형이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5번으로 한번 가보죠. 55번. 자, 55번 문제도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강비 관련된 문제인데 자 여기에 힌지 지점이 꽂혀 있다는 것을 잘 주심히 보셔야 돼요. 네, 그게 보이면 문제가 풀리고 그게 안 보이면 문제를 못 풀어요. 네. 자 그림과 같은 O점에 자 모멘트가 작용할 때 OB 부재와 OC 부재에 분배되는 모멘트가 같게 하려면 OC 부재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자 즉 뭐예요? 자, OB 부재에 분배되는 모멘트와 그 다음에 OC 부재에 분배되는 모멘트가 서로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거리 X가 얼마여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 그러면 결국 뭐를 하는 거냐면 강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 모멘트가 같게 한다는 얘기는 강비를 통일하게 좀 하겠다. 자, 그러면 강비 스몰 k는요. 강비 스몰 k에 우리 먼저 나온 거 OB부터 볼까요? 강비 스몰 k의 OB와 그 다음에 강비 스몰 k의 OC가 똑같아야 됩니다. 요거를 풀어주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비라고 하는 것은 자 길이분의 강성입니다. 길이분의 강성 I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길이분의 강성. 자, 그렇기 때문에 KOB는요. KOB는 길이 그죠? 3n분의 그죠? 강성 3m 3m분의 그죠? 2i 그죠? 2i 3m분의 2i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흥미는 자 그리고 KOC는 자 기본적으로 길이 x분의 2i 정리가 되는데 네, 2i 정리가 되는데 지점이 고정 지점이냐 흰 지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정 지점은 개수가 별도로 없고요. 자, 흰지 지점은 자, 조금 약하잖아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4분의 3을 개수로 곱해줍니다. 약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4분의 3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요거를 갖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쪽에서 풀어주면 3m분의 2i는 그죠? 4분의 3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 되는 거 x분의 2i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좀 없애버리고요. 자 x가 1로 훅 넘어가죠. x는 얘도 1로 훅 넘어올게요. 4분의 3에 곱하기 3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분의 9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은 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으셨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자주 나오는 유형이지만 또 문제가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에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할게요. 5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필립 용접부의 유효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자, 요 같은 경우 필립 용접부의 유효 면적, 그죠? 유효 면적은 유효 목 두께, 그죠? 곱하기 유효 길이죠, 그죠? 자, 여기서 유효 목 두께는 0.7의 자 모살 사이즈, 그죠? 모살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의 유효 길이는 L-2 모살 사이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0.7의 모살 사이즈를 나타낸 게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모살 사이즈를 나타낸 건 요거예요. 그죠? 요게 S입니다. 자 곱하기 8 곱하기 길이는 요게 길이죠.
그렇죠. 요게 길이에요. 그렇죠. 네. L 길이 80에 마이너스 2 곱하기 8 이렇게 해주죠. 자, 요걸 해주면 358.4 358.4mm 제곱이 나오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변에 대한 것만 구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두 변이 돼 있네요. 그죠? 그냥 두 변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줘요? 2. 자, 곱하기 2 해주면 얼마? 716.8 6.8mm.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5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7번 문제는 아주 심플하고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원래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다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 아주 심플하게 자 출제가 됐어요. 왜냐면 앞에 문제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렵고 계산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뒤쪽에선 풀어주는 문제들이 쭉 하고 출제가 됩니다. 지금. 자, 강도설계법에서 철공기투 부재 중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 강도가 40kN이고요. 전단 철근에 의한 공칭 전단 강도가 자 20kN일 때 자, 이 부재의 설계 전단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설계 전단 강도는요. 설계 전단 강도 VN 파이를 붙여놨네요. 친절하게. 강도 감소 계수는 0.75고요. 자,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강도 감소 계수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냐면 자,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 강도 플러스 그 다음에 전단 철근에 의한 공칭 전단 강도 VS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파이 강도 함수 계수가 얼마 잡혔어요? 0.75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 강도가 40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천단 철근의 공칭 전단 강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이 잡혀 있어요. 자, 요거를 풀어주면 얼마 나오냐면 45kN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네, 아주 간단해요.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5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지진계에 기록된 진폭을 자, 진원의 깊이와 진앙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절대적 개념의 지진 크기를 나타낸 것. 자, 요게 포인트예요. 절대적 개념의 지진 크기. 그죠? 절대적 개념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1번 규모가 되겠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진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진 크기이긴 하는데 상대적입니다. 네, 상대적 개념의 지진 크기예요. 개념의 지진 크기. 개념의 지진 크기를 얘기합니다. 자, 2번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진원시. 그렇죠? 진원시 정리 한번 하고 가죠. 네, 자, 지진파가 처음 발생한 시각. 지진파가 처음 발생한 시각을 우리가 진원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지진동. 그죠? 지진동은요, 지진동, 땅이죠. 땅. 그죠? 지진파가 지표에 도달하여. 자, 관측되는 표면층의 진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동이라고 얘기하죠. 관측되는 표면층의 진동.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 절대적이라는 개념. 요게 중요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한번 가보자. 자, 59번 문제는 철콘크리트 단순보에서 순간 처짐량이 0.9mm였다면 1년 뒤 이 부재의 총 처짐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결국은 1년 지났으니까 장기 처짐량 구하라는 얘기예요. 장기 처짐량을 구해 주십시오. 자, 장기 처짐량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순간 처짐 있죠. 순간 탄성 처짐. 그렇죠? 순간 탄성 처짐. 이렇게 표현할게요. 순간 탄성 처짐에다가 플러스 뭘 해주냐면 자, 장기 추가 처짐. 그렇죠? 네, 플러스가 아니죠. 곱하기 플러스가 자, 플러스 장기 추가 처짐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 추가 처짐을 더해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순간 탄성 처짐이 있고 장기 추가 처짐은 또 어떻게 계산되냐면 순간 탄성 처짐에다가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1 플러스 50에 곱하기 압축철근비 압철이라고 할게요. 압축철근비 분의 자, 그 다음에 시간 경과 계수 이렇게 정리가 되죠. 시간 경과 계수 이렇게 정리.
네,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 따라서 순간 탄성 처짐이 0.9mm였고요. 플러스 0.9mm 곱하기 1 플러스 압축 철근비 0.0107 그죠? 0.0107 하나네요. 그죠? 자, 분해. 자, 시간 경과계에서 얼마 주어졌죠? 1.4 주어졌네요. 그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1.72 그죠? 요거는 이제 공식을 암기하고 있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0번. 네. 마지막에 그래도 기분 좋게 건축 구조에 대한 내용 시험을 끝내라고 그래서 쉬운 문제가 마지막에 나왔네요. 콘크리트 압축 부재의 철근량 제한 조건에 따라 사각형이나 원형띠 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 압축 부재 주철근 압축 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 몇 개예요? 4번. 그죠? 4개. 그죠? 3번.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건축 구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네, 문제 풀이가 언제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자꾸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요. 자, 건축 구조도 잡을 수가 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